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심어졌고 뼈도 잘 부착이 되는 상황이라면 턱도 빠지는 경우,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임플란트를 안 된다, 너무 불편하다. 저는 킴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재민입니다. 예를 들면 한 3년에서 한 4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잇몸 안에 있는 치조골에 심는 것이 되다 보니까 뼈 상태가 좋은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물론 관리도 잘 하셨겠죠. 그 정도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3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치조골 상태가 안 좋았고 뼈가 없고, 하지만은 너무 짧은 기간에 수명을 다한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또 그분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보상 체계가 돼 있고, 잘 심어졌고 뼈도 잘 부착이 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치조골이 내려가지 않고 잇몸도 염증이 안 되도록 게 중요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치아를 관리하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치관 칫솔이라는 기구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달지, 또는 워터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잇몸 속에도 좀 마사지를 자주 해야 된달지, 이런 게 좀 추가가 될 뿐이지, 가장 핵심적이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 뼈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관련된 영양제라고 표현할까요?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둘투둘한 부분, 이게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제 손이 잇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잇몸 안에 잇몸 뼈가 있어요. 그 뼈에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이제 잇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치아 역할을 하는 지주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치아 중간 지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위에 치아와 같은 모양을 한 크라운을 부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세라믹 또는 지르코니아, 골드 이런 종류별로 있겠죠. 세라믹은 말 그대로 도자기, 치아와 같은 모양이 색이 심리적으로 치아하고 똑같다 해서 우수한 점이었고,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파젤이 쉬웠어요. 잘 깨졌어요. 골드는 안 깨져요. 근데 비싸요. 더 단점은, 예전에는 그게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보여요. 그래서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골드의 좋은 점, 세라믹의 좋은 점을 합해서 지르코니아가 개발된 거죠. 지금은 대부분이 지르코니아로 맞춥니다. 잇몸 안에다가 이렇게 잇몸 뼈에다 심었는데 주변이 조금 느슨하게 벌어져 있어요. 뼈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단하게 뼈 이식을 해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 뼈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뼈 이식이고요. 뼈 자체 양이 너무 작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코 옆에는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밑으로 뼈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를 상악동이라 하는데, 상악동을 약간 거상을 시키는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뼈를 인위적으로 두께를 증가시켜서 임플란트가 오래 쓰도록 상악동 거상술을 많이 시행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뼈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냐, 내 뼈를 어디선가 채취해서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랑니 뒤쪽에 거기서 채취해서 이리 옮겨옵니다. 근데 수술비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뼈라는 것이 제작이 됩니다. 사람의 뼈가 아닌 건강한 송아지뼈를 정제해서 이물작용이 없도록 해서 만드는 이종고를 또 많이 쓰고, 또는 다른 인체의 뼈를 이용해서 또 쓰는 뼈 종류가 다양하게 그걸 합해서 합성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준비는 돼 있어요. 뼈를 성장시키는데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이종골이나 그런 골하고 합해서 이식을 하면은 부작용도 적고 빨리 뼈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뼈 이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니가 발치됐으면 이제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6개월이 지나야 이제 진짜 치아가 만들어져서 부착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치아 있는 것까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임시 치아를 이제 해드립니다. 그 방법은 꼈다 뺐다 하는 거죠. 식사할 때 끼고서 식사할 수도 있는데 끼고 씹는 건 어금니로, 또 음식 먹고 그걸 빼서 청결하게 해서 다시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정확히 데이터를 지금 뽑은 상태는 아니지만 6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0대가 50%는 차지한다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70대, 80대가 또 나머지 반에서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50대, 40대도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가능합니다. 네. 나이는 숫자로 하나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혈압 관계랄지, 당뇨 관계랄지 어떤 치유를 하고 있는 관계,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할 때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률이 조금 높아 있고요. 다니시던 병원과 컨설팅을 해서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는 조치, 약물을 조금 잠시 쉰달지, 주의를 조금 더 해야 된달지 협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당뇨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뇨라는 것은 어떤 상처가 나면 잘 치유가 안 돼요. 임플란트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뼈도 차고 잇몸도 아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면 또 다른 염증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수치상으로 200 이상 되면은 피하고 180, 200 이내로 조절이 되면 이런 술식이 다 가능합니다. 틀니라면 그냥 극단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틀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잇몸하고의 간격이 정밀한 관계로 이제 붙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씹으려고 하면은 턱거든 빠지는 경우, 그걸 이제 완전 틀니라고 한다면 임플란트는 틀니를 안 써버리고 임플란트만 심어가지고 하는 걸 임플란트 보치리라 하겠습니다.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체력도 힘들고 다 임플란트는 안 된다, 틀니를 쓰자니 너무 불편하다, 필요한 부위에 몇 개의 임플란트만 심고 거기에다가 거는 방법으로 쓰게 되면 내가 빼려면 빼지만 음식을 먹거나 말하면서 빠지는 것들은 이제 현격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틀니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내가 알아서 깨끗해서 넣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고 그 틀니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좀 약한 치과, 보여진 자료에 의해서 특히 엑스레이나 이런 것만 보고 계획을 세워서 강요하는 식의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치과는 경험이 있는데 너무 무섭다. 근데 왜 뭐 때문에 무서우는지를 물어봐주는 치과, 뭔가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치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여진 사진이나 이것만 보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가 빠져버린 상태로 한다면 계속 공포 속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버리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라 정말 없어져야 될 음식 중에 하나인데 특히 중요한 건 착색이 아주 강력한 소재입니다. 더 강합니다. 해로울까봐 안 먹으면 너무 슬픈